안녕하세요. 2018년 제3회 토목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여러분들 이제 실기만 2차만 합격하시면 토목기사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비 토목기사예요. 그러니까 관련도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뭐 강조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이제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식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은 강널 말뚝으로 지지된 모래 지반의 굴착에서 지하수의 분출로 예상되는 파이핑, 히빙, 파이핑 다 안전율에 대한 건 중요합니다. 히빙에 대한 건 형태가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형태로 W가 주어졌을 때 얘가 싹 밀고 나가는 거죠. 네, 나갔을 때 저항하는 거 R 값만큼 가고 그 다음에 벽체 길이만큼 가고 얘에 대한 면적에서 작용점 거리까지 진행한다. 이게 바로 이제 히빙이었던 거고. 이번엔 파이핑입니다.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형태니까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FS는 I분의 IC입니다. 그래서 I는 L분의 H가 될 거고요. IC는 1 플러스 2의 GS-1 감마 W가 날라간 즉 감마 서브 형태입니다. 뭐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 공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데서 틀리면 필기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필기 때도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요거를 풀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맞기가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I분의 IC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요. L값에 대한 거 655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요즘 655잖아요. 655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벽면에서 만나고 물, 또 이쪽 물. 여기는 안 도합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십사라고. 풀이 방법은 이건 꼭 풀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된다. 그런 문제로 표현해드린 거고요. 이번 문제 정착장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앵커입니다. 집안 앵커에서 정착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정착장에 대한 요 길이만큼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형태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앵커 발력이 25톤, 정착부의 주변 마찰력이 2, 천공 직경은 10cm, 설치 각도는 30도, H 파일의 앵커 설치 간격은 1.5m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앵커 축력 T라고 하는 건 코사인 알파분의 PA에 대한 형태로 구하는데요. 앵커 T에 대한 거 형태로 구하니까 43.3톤이다. 전착장에 대한 L 길이는 파이분의 DFS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정착장에 대한 것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요 공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요거 말고도 요 문제 말고도 뭐 모래지반, 점토 지반에 대한 것을 다 구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한 세트로 묶으세요. 예, 묶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앵커 집안 앵커에 대한 거 구하는 문제 다 내 걸로 만들어 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입니다. 도로 곡선부의 평면 선형을 설계함에 있어서 곡선 반경이 710, 설계 속도가 120, 최소 평구배 형태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량 시간에 배웠던 형태가 될 텐데요. 단, 타이어와 노면의 횡방향 미끄럼 마찰 개수는 0.1이다라고 하는 형태죠. R, 127 I 플러스 F분의 V 제곱입니다. 그래서 I 값을 구하는 거니까 평구배에 대한 거니까 I 값은 710, 127 I 플러스 0.01인 거고요. 120 제곱해가지고 I로 묶어서 얼마다? 6%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실도 사면의 경사가 26도로 측정되었고요. 지표면으로부터 5m 깊이의 안반층이 존재해서 사면역을 채취해서 토질 시험을 한 결과 C가 0, 파이가 42도, 감마 C는 1.9m 3승이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한 상태에서 침투가 발생한다면 이때 사면의 안전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라. 와, 근데 뭐 땡큐야. 뭐 C가 0이네. C가 0이야. 그러니까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실질적으로 지하 수위에 대한 것이 주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S는 감마 세츄레이션을 감마 섭 탄젠트 I분의 탄젠트 세타. 왜? C 플러스에서는 감마 형태가 있겠죠. 원공식에서 C가 0이니까 날라버렸고요. 이 형태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딱
풀어놓으시면 되겠죠. 한 세트예요. 예, 한 세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리면 안 되는 항상 패턴으로 제가 막 사면에서 중요 막 해 중요 막 했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벌써 4번까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만 계속 형태가 나왔는데 3번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4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잠깐 다른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1회 때 시험이 가장 쉽고 2회 때 시험이 조금 어렵고 3회 때 시험이 가장 어렵대. 이런 유언비어 막 돌거든요. 지금 3번 보세요. 3번 문제. 아직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 유언비어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회 때 시험은 4월에 있고요. 2회 때 시험은 여름방학 끝나갈 때쯤에 여름방학 이제 하기 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3회 시험은 이제 10월 달쯤에 있거든요. 왜 1회 때 2회 때 시험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꼭 기말고사랑 껴요. 중간고사랑 끼고. 꼭 시험하고 껴요. 학교 시험하고. 학교 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학교 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는 실기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때 시험이 가장 쉽다라고 표현하는데 겨울방학, 방학 때 공부하니까 다른 거 없이 기사 공부만 하다가 시험 보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을 당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막 글로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공부해요. 눈으로 공부하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건방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그냥 책만 봐. 오케이 내가 알아. 근데요 주관식은 내가 안다 했던 것을 다 덮어놓고 쓰라 그러면 못 써요.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써가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걸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아스팔트 포장 시공의 실코트. 이것도 뭐 막 강조했었던 부분이니까 목적 3가지 쓰라 그러면 포장 내구성 증대, 수밀성 증대, 미끄럼 저항 증대, 또 노화 방지. 마찬가지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연직하 중과 모멘트를 받는 사각형 기초의 극한화 중 안전율은 테레자기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단 NC 30.2 NQ NR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폭에 대한 거 1.6, 1.2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6과 1.2에 대한 형태로 나와져 있는 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m, 1m, 그 다음에 감마 세츄레이션이 1m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먼저 M, 편신거리에 대한 거죠. P 곱하기 2에 대한 형태다. 그러면 4에 20, 2니까 이 값에 대한 거는 0.2m다. 그럼 기초의 유호 크기를 보는 겁니다. 유호 폭 B, B는 여기서 1.2가 있다. 지금 막 1.6, 1.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1.6은 L 길이가 되겠죠. 왜? 얘가 변이고 얘가 폭이야, B.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무슨 약속했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럼 생각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볼게. 만약에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기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말뚝 박아놓으면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길어. 얼마라고 돼 있어? 1.6m야. 여기는 좁아. 얼마야? 여기 1.2m야. 그러면 약속했어. 둘 중에 그렇지. 작은 게 폭이라니까. 작은 게 폭. 긴 놈이 L. 약속했잖아.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1.6m네. 얘가 B네. 아니라니까요. B는 무조건 작은 거야. 폭이 되는 거야. 변이 긴 거야, 긴 거. 약속을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문제에 접하게 되는 거죠. 편심의 거리 0.2m라는 거 계산했고, 유효폭, B-는 B가 되겠죠. 1.2m. 유효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L-2야. 2배의 2. 그러면 얘가 1.6이었고요. 얘가 0.0이야. 그러니까 해보니까 1.2m야. 그러면 여기 1.2, 1.2야. 그럼 괜찮죠?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얘가 1.1이 됐어. 1.1이 돼버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1.1이 됐고 얘가 1.2야. 여기 계산해보니까 얘가 1.1 됐다니까? 그렇지. 얘가 폭이 되는 거야. 이때는. 작은 게 돼버렸잖아. 1.2보다 1.1이 작아졌잖아요. 1.1이 B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 같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폭 B는 무조건 계산했을 때 작은 놈이 B가 되는 거예요. 작은 놈이. 예. 그러니까 유효길이 계산해보니까 여기서 편신거리가 이만큼 생겨서 실질적으로 0.4가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에 대한 것은 1.2가 된 거야. 그럼 1.2하고 1.2 같으니까 B, L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1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L이 되는 데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숫자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1에 대한 것을 구해보시면 그러면
감마 다시 플러스 B분의 D니까 B는 감마 다시 0.99, B는 1.2가 되겠죠. 이제 1.2, D 1m 되고 D 1.6에서 0.9 해가지고 감마 1은 1.48이다라고 하는 거 구했습니다. 그럼 QU 알파 C, NC에 대한 거 우리가 Q에 대한 것을 구해보니까 0 플러스 0.4 곱하기 1.2 곱하기 쭉 해보니까 얼마 나와? 49.995가 나왔다. 그럼 QU에 대해서 B분의 L, PU 계산해보니까 PU는 71.99다. 실질적으로 PU에 대한 P 다시 값에 대해서 면적 B하고 L 값을 고려한 거니까 1.2, 1.2까지 계산해보니까 PU에 대한 극한 지지력은 71.99다. 그러면 FS에 대한 거 P분의 PU니까 20하고 21.99 해서 FS는 3.6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요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테르자기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폭의 변화가 생겼을 때, 폭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대한 극한 지지력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강조하고요. 이제 이런 것도 틀려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 면역점토층의 두께가 10m인 현장 집안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안밀시험을 하였다. 이때 안밀시험 결과 하중 강도가 2.4에서 3.6으로 증가할 때 간극비는 1.8에서 1.2로 감소했다. 이 집안 위에 단준량 2.0톤/m 세제곱인 성토제를 5m 상태까지 최종 치마량. 아유,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맨날 강조 안 해도 되겠죠. 델타 H에 대한 것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델타 H에 대한 거 MV분의 델타 PH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MV 값을 그러면 주어줬나요? MV 값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MV 값은. 그럼 MV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MV는 최소평화 개수에 대한 것은 안 주는 경우가 거의 99.999%라고 그랬잖아. 그럼 MV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AV를 구하는 거야. AV. 큰 놈에서 작은 놈,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줘라 했었던 거죠. AV에 대한 값을 구하셔서 1 플러스 2제로분의 AV로 항상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야. MV 값은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주고. 그럼 MV 값에 대한 것은 여기 와 있죠. 1 플러스 2분의 AV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느냐.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형태로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AV 값 구하셔가지고 단위 환산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단위 환산을 까딱 잘못하면서 그냥 대입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단위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항상 기재하시는 버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시고 델타 H에 대한 거 구하셔가지고 풀이를 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종 치마량에 대한 거 함께 풀이하는 거. 이건 항상 뭐 레파토리잖아요. 레파토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풀어주십사 하는 거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댐 공사 시 기초 한반의 비교적 얇은 부분의 전리를 충전시켜 댐 기초의 변형을 억제하고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초 지반에 걸쳐 격자형으로 그라우팅 하는데 이것을 무슨 그라우팅이라고 하고 기초 지반의 재수성을 높여서 시공 중 침수에 대한 공사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그라우팅을 무슨 그라우팅을 한다. 이렇게 조선말로 써야 돼요. 조선말로.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하고 커튼 그라우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스펠링 틀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스펠링 틀리면.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 커튼 그라우팅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 까딱 잘못해서 스펠링 하나 잘못 썼다. 그럼 이 점수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절대 영어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떠들 때나 영어로 쓴 거지. 나도 이거 쓰라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스펠링 하나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그러다가 뭐 여기서 뭐 DAY로 썼다든지 말도 안 되지만 뭐 DE라고 썼다든지 뭔가 하나 까딱 잘못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뭐 커튼인데 CURTAIN인데 I를 빼먹고 그냥 썼다든지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쓰지 마시고 컨솔리데이션 다 맞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선말로 바꿔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